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한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요즘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 10중 8구 듣게 되는 말이 있죠.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주변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중에 80%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정부에서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아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본받자고 할 정도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고혈압 약만 드시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마치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고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1. 외식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요즘 직장 다니시는 자녀분들 보면 외식을 정말 많이 하시죠?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도 늦게 집에 와서 간편하게.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혈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꾸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국이나 찌개 드실 때 말이에요. 국물이 맛있다고 해서 국물을 다 드시면 안 돼요. 그 국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국물은 한두 숟갈 정도만 맛보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두부, 감자, 무, 호박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러면 영양소는 그대로 받으면서도 소금 섭취는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엔 좀 싱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혀는 참 신기해서 2에서 3주만 지나면 그 맛에 적응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오히려 이게 진짜 음식 맛이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제육볶음, 쭈꾸미볶음, 닭갈비. 이런 음식들 좋아하시죠?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양념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고추장, 간장, 설탕, 소금. 혈압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접시에 덜어서 드시기 전에 양념을 살짝 털어내보세요. 휴지로 살짝 찍어서 기름기와 양념을 좀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도 건강에는 훨씬 좋아져요. 세 번째는 밥도둑 음식들이에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류. 이런 것들이 맛있어서 밥을 자꾸 더 먹게 되죠?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소금이 많다는 것. 둘째는 밥을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고 그러면 혈압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조금씩, 가끔씩 드시는 게 좋아요. 매일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줄여보세요. 2. 몸에서 소금을 내보내는 마법의 영양소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맛없게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 저염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짜게 먹지 않으려고 해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소금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많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웅은 바로 칼륨이에요. 칼륨을 자연이 주는 혈압약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칼륨이 하는 일이 참 고마워요. 우리가 짜게 먹어서 몸 안에 소금이 쌓이면 칼륨이 나서서 그 소금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칼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시금치와 푸른잎 채소들. 시금치, 상추, 깻잎, 미나리. 이런 푸른 채소들에 칼륨이 정말 많아요.
매일 한 접시씩은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아요. 그런데 튀긴 감자는 안 돼요. 기름에 튀기면 칼륨은 줄어들고 나쁜 성분들이 늘어나거든요. 대신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참외, 수박. 이런 과일들도 칼륨이 많아요. 특히 바나나는 칼륨이 정말 풍부하니까 하루에 한 개씩 드시면 좋아요. 다만 과일은 당분도 있으니까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영웅은 칼슘이에요. 칼슘 하면 뼈 건강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압 관리에도 정말 중요해요. 칼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요. 반대로 칼슘을 충분히 드시면 혈관이 편안해져서 혈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유와 유제품. 가장 쉽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우유예요.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면 좋은데 꼭 저지방 우유로 드세요. 일반 우유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요구르트도 좋아요. 특히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에 과일을 넣어서 드시면 칼슘과 칼륨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멸치는 조심하세요. 많은 분들이 칼슘 하면 멸치를 생각하시는데 잠깐만요. 멸치는 칼슘은 많지만 소금도 엄청 많아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칼슘 공급원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좋아요. 국이나 무침으로 드시면 되고요.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들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두부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에요. 찌개에 넣어 드시거나 구워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맛있어요. 3. 실생활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식단 구성하기. 아침 저지방 우유 한 잔 칼슘 공급. 시금치나 상추 샐러드 칼륨 공급. 두부나 달걀 단백질 공급. 잡곡밥 반 공기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아요. 점심 외식할 때 찌개류는 건더기 위주로. 양념 많은 음식은 양념을 좀 털어내고 나물 반찬이나 야채 반찬 위주로. 밥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저녁 해조류 요리 미역국이나 다시마 요리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생선이나 두부 단백질 공급. 과일 1개 바나나나 오렌지. 주방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 소금 대신 이것들을 사용하세요. 마늘, 양파, 생강자연 조미료. 레몬즙, 식초 신맛으로 간을 대신. 허브류 로즈마리, 바질, 파슬리.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굽기. 볶을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국물 요리는 간을 약하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조절. 장보기 요령 이런 것들을 장바구니에 넣으세요. 푸른잎 채소류 시금치, 상추, 깻잎. 칼륨 많은 과일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저지방 유제품 저지방 우유, 플레인 요구르트. 해조류 미역, 다시마 두부, 생선류. 이런 것들은 피하세요. 가공식품 라면, 냉동식품. 절임류 장아찌, 젓갈. 소시지, 햄 등 가공육. 과자, 스낵류. 결론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처음에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단계별로 천천히 시작하세요. 1주차 국물 음식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먹기. 2주차 하루에 바나나 하나씩 먹기. 3주차 저지방 우유 하루 한 잔 마시기. 4주차 시금치나 푸른잎 채소 매일 한 접시 먹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해지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더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녀분들에게도 이런 식습관을 알려주세요. 젊을 때부터 이렇게 먹으면 나중에 고혈압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짜게 드셔도, 가끔 외식하셔도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신경 쓰시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시면 3개월 후에는 혈압이 많이 좋아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더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모습을요. 그 모습을 위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